여러분, 제가 평소에 많은 분과 건강을 나누다 보면 참 재미있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곤 합니다. 바로 대게꿀 한 병쯤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물 받은 귀한 밤꿀이 있는데 아까워서 못 먹고 있어요. 우리 집엔 아카시아 꿀만 5병이나 있는데 이거 언제 다 먹죠?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도 밤꿀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거 하나 먹기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찬장 깊숙한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귀하게 아껴두신 꿀단지 하나씩은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꿀을 그냥 가끔 피곤할 때 물에 타시거나 떡 찍어 드시는 용도로만 쓰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비트 식초 얘기하니까 정말 많은 분이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비법은 그 식초보다도 어쩌면 보약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몸의 뿌리를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바로 들깨와 그 꿀을 합치는 비법인데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로 댓글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어떤 꿀이 있어요? 라고 딱 한 줄만 남겨봐 주세요. 아카시아 꿀도 좋고 밤꿀도 좋고 어디 여행 갔다가 사오신 잡꿀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그 꿀 종류에 맞춰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봐 드릴게요. 지금 바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비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댓글 다 쓰셨나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계단 오르는 게 힘들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주저앉고 싶을 때 있으시죠? 아유, 나이 들면 당연히 근육이 빠지는 거지 하고 가볍게 넘기셨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근 3월 초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몸에서도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 즉 콩팥이 망가질 위험이 무려 4.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단순히 기력이 없어서 외출하기 힘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화조인 신장이 서서히 기능을 잃고 있고 자칫하면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와 같습니다. 여세브레의 근육가든 더 신장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입니다. 이 방탄조끼가 얇아지면 신장은 외부의 독소와 염증에 그대로 노출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단백질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우리 근육으로 쏙쏙 흡수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흔한 꿀에다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단백질 보약이나 다름없는 들가에 딱 한 스푼을 섞어서 빠져나가는 근육을 꽉 붙잡고 망가져가는 신장 필터까지 깨끗하게 살려내는 기막힌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달콤한 꿀과 고소한 들깨가 만나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의 깨끗한 에너지가 들깨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우리 근육과 신장으로 곧장 배달해주는 특급 택배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뇨가 있는데 꿀 먹어도 되나요? 들깨 가루는 생으로 먹나요? 볶아서 먹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하시죠? 벌써부터 들리는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꿀과 들깨의 황금 배합 비율부터 신장에 독이 되지 않게 먹는 정확한 시간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근육이 없으면 신장이 죽어간다고 했죠? 몸의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 식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 피를 날라주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 위로 산소도 달리고 영양분도 달리고 또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쓰레기들도 실려 나갑니다. 그 도로인데 이 고속도로가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도로를 부수학스바시 관리하는 포장공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 몸에서는 바로 근육이 그 포장공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그냥 힘쓸 때 쓰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거대한 엔진이자 정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쓰면 우리 몸에는 반드시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이에요.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옆구리 뒤쪽에 있는 작은 장기 콩팥이라 불리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정밀한 정화조 혹은 필터 같은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몸의 근육이라는 포장공들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을 때는 이 정화조가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합니다. 근육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를 콸콸 돌려주니까 신장으로 피가 제때제때 들어가서 찌꺼기를 싹 걸러내고 다시 깨끗한 피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줄어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근육이라는 포장공들이 사라지니까 고속도로는 여기저기 패이고 정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가 예전처럼 힘차게 돌지 못하고 질척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세싱계가든 시점에서 걸리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액 속의 노폐물들이 신장으로 빨리빨리 전달되지 못하고 혈관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이 끈적하고 더러운 피를 걸러내려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알디순 과거리천농에서 발표한 4.5배 위험이라는 숫자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근육이 튼튼한 사람보다 신장 필터가 망가질 확률이 무려 4.5배나 높다는 거예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건 아시죠?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별다른 통증을 못 느껴요. 기술했으면 여신모 의사활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색이 이상하고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기고 신장이 좋아지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분이 큰 실수를 하십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이 근육 키우겠다고 갑자기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면 그 단백질 찌꺼기가 오히려 신장 필터를 꽉 막아버릴 수 있어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필요한 건 많이 먹는 단백질이 아니라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으로 쏙쏙 스며드는 착한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신장은 보호막을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근육을 신장의 방탄조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총알처럼 쏟아지는 노폐물과 염증으로부터 우리 콩팥을 지켜주는 유일한 갑옷이 바로 여러분의 팔다리에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이 방탄조끼가 얇아지고 구멍이 뚫리면 우리 신장은 그대로 독소에 노출되어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왜 근육 관리가 곧 신장 관리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여성분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 솔직히 근육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뭐다? 꿀이랑 들깨다. 왜 꿀이랑 들깨일까요? 먼저 꿀부터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unde 들어도 가려면 두 위에세류게 필요하스.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신장을 고치는 원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만 다 군단 앞에서 자덕 쌓아둔다고 물건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재료를 공장 안으로 들여오고 기계를 돌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을의 그리즈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꿀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천연 에너지원이에요. 꿀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혈류에 흡수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들가에 속에 들어있는 그 귀한 식물성 단백질을 드셨을 때 꿀이 그 단백질을 등에 업고 우리 몸의 세포문을 쾅쾅 두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꿀이 세포에게 야 여기 근육 만드는 귀한 재료 왔다 얼른 문 열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들이 꿀의 에너지를 받아 기운차게 문을 열고 그때 들깨의 단백질이 쑥쑥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깨만 드실 때보다 꿀과 함께 드실 때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꿀이 기를 터주고 들깨가 따라 들어가는 완벽한 특급 배송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들깨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들깨는 동안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들깨는 신장 필터 청소 부위자 근육 강화제예요. 들가의 속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이 하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신장 필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염증 찌꺼기들 있죠? 로즈마린산이 그 찌꺼기들을 싹싹 씻어내는 세제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신장은 정화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화조 필터가 꽉 막히면 물이 안 빠지듯이 우리 신장도 염증이 차면 기능을 잃습니다. 들가의 한 스푼이 그 꽉 막힌 필터를 뻥 뚫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들깨에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세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고 피를 맑게 해줍니다. 피가 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으로 들어가는 피 압력이 낮아집니다. 신장이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쉬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꿀은 신장에 나쁘지 않나요? 당분인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인공 당분은 신장에 독이 됩니다. 맞으시면 산화타르지란 들으면서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오히려 신장 세포가 산화되고 늙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져서 고기를 드셔도 근육으로 잘 안 가고 대변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꿀과 들깨의 조합은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흡수되어 여러분의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채워줍니다. 이 기막힌 시너지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딱 2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붓지 않고 소변이 맑아지며 무엇보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꽉 들어가는 그 기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꿀과 들깨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들인지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꿀과 들깨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꿀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들깨는 생으로 먹는 게 좋은지, 볶아서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셨던 황금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마와샤 세로스 비부트치오 데르타미아네츠 맨자 꿀을 볼까요? 꿀도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고 우리 근육과 신장에 들어가는 힘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아카시아 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카시아 꿀은 맛이 은은하고 부드러워서 들깨가루와 섞었을 때 거부감이 가장 적습니다. 특히 아카시아 꿀은 아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소화력이 약해서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는 시니어분들이 들깨와 섞어 드시기에 가장 무난하고 좋은 입문용 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밤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거 너무 써서 약 같아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밤꿀은 진짜 약이에요. 밤꿀은 일반 꿀보다 항산화 성분인 페놀 화합물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의 염증을 잡아주는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만약 내가 요즘 소변색이 탁하거나 몸이 자주 붓는다면 아카시아 꿀보다는 쌉싸름한 밤꿀을 들깨에 섞어 드시는 게 신장 필터 청소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름은 잡꿀이라 좀 서운하지만 사실 들판의 온갖 약초꽃에서 따온 꿀이라 영양 성분이 아주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전반적인 기력을 높이고 근육을 채우고 싶은 분들께는 이 잡꿀이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비리 사양 벌꿀. 마트나 시장에서 꿀 고를 때 절대 속지 않는 법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라펠에서 탄소 동위 원소비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게 꿀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요. 수리제가 이섭이연 오이하여야 삽니다. 이하라고 해서 20세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숫자가 더 작아야 해요. 그냥 라벨에 23호, 24.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사세요. 잘 모르겠으면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사양 벌꿀은 사지 마시고요. 현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꿀이 오래 지나면 바닥에 하얗게 설탕처럼 가라앉는 거 보셨죠? 아이고 이거 설탕 섞었나봐 하고 버리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천연 꿀일수록 기온이 낮아지면 꽃가루 등의 성분 때문에 하얗게 굳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진짜 가짜는 물에 탔을 때 알 수 있어요. 진짜 꿀은 찬물에서 쉽게 안 녹고 끈적하게 뭉쳐있지만 설탕꿀은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꿀은 유통기한 없죠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처럼 들깨와 섞어 드실 때는 개봉 후 1, 2년 이내에 신선한 꿀을 권해드립니다. 꿀도 공기와 자꾸 만나면 효소 활동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침 묻은 숟가락으로 꿀 단지를 직접 떠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분이 들어가면 꿀도 상할 수 있으니 꼭 마른 나무 수저를 사용해서 덜어내셔야 해요. 그리고 마누카 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에서 온 귀한 손님이죠. 마누카 꿀은 탄소 동위 원소비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마누카 꿀 병을 자세히 보시면 UMF나 MgO라는 글자가 써 있을 거예요. UMF는 마누카 꿀 특유의 항균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 최소 UMF 10+ 이상은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신장 염증 완화와 근육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약성은 강하지만 그만큼 맛이 쓰고 진해지니 들깨가루와 섞을 때는 본인의 입맛에 맞춰 양을 조절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만약 마누카 꿀인데 이런 등급 표시가 없다면 그냥 비싼 설탕물을 드시고 계신 걸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꿀도 마찬가지예요. 라벨에 탄소 동위 원소비 수치가 적혀 있는 것을 사세요. 자, 이제 댁에 있는 꿀이 어떤 꿀인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 바로 들깨가루 갑니다. 생들깨가루가 좋나요? 볶은 게 좋나요? 하고 물으시죠?
탄다티스 카나티젠스 사이 에지사 사지전 취시 카자이텐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카자 신장 염증을 잡는 로즈마린산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생들깨 가루가 가장 좋습니다. 볶은 들깨는 고소하고 맛있지만 높은 열을 가하면 그 귀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문제도 있죠. 물론 최고의 선택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가짜거나 갓바흔 국산 생들깨 가루입니다. 하지만 그 님이 비슷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만약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외국산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외국산을 고르실 때는 통들가의 상태인 것을 사서 그때그때 갈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루로 만들어진 수입산은 산패가 이미 진행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이제 미수 들어갑니다. 컵을 하나 준비하세요. 아든데 자소히 얼치 좀 나다갑니다. 그래서 컵이나 스테인리스 수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 그리고 나무 수저나 플라스틱 수저를 쓰시는 겁니다. 컵에 생들깨 가루를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으세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꿀은 찻숟가락으로 딱 한 티스푼만 넣습니다. 과한 무게로 내선 약 4-5개 정도입니다. 혈당 관리도 하셔야 하니까 꿀 한 티스푼이면 들깨의 단백질을 우리 근육으로 배달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물을 붓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스쿨송 들어있은 그도 효소와 미네랄은 샤디즈 60도까지 넘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손을 대봤을 때 따끈하다 싶은 정도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물 200ml를 부어주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3개 정도로 줄이셔도 좋지만 들깨가루는 정량 10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알겠어. 다음 자세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마셔야 할까요? 그냥 저는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 10분 안쪽입니다. 딱 하루에 한 잔만 드시는 거예요. 밥과 반찬이 위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꿀 들깨차가 들어가면 밥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들깨의 식물성 단백질이 꿀의 에너지를 타고 우리 몸속 정화조인 신장과 포장공인 근육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흡수됩니다. 밥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대신 이 꿀 들가의 한 잔을 드시는 습관, 이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기적의 습관입니다. 저는 당뇨가 심해서 꿀 조금도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꿀 대신 볶지 않은 생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꿀의 역할을 대신해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더,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재료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스문가이입니다. 들깨가루 섞으실 때 검은깨 가루도 반 스푼만 섞어보세요. 검은깨의 세사민 성분이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기 때문에 꿀들깨와 만나면 그야말로 신장 보호의 끝판왕이 됩니다. 그대로 절대까지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우유 속에 칼슘이 들깨의 로즈마린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들깨의 영양을 100% 온전히 신장으로 보내고 싶다면 우유보다는 그냥 따뜻한 물에 타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요, 들깨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력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거나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들깨꿀차를 딱 2주만 해보세요. 2주 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 붓는 게 덜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나지 싶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비싼 영양제 이름 모를 약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조수팡 찬장에 있은 꿀 한 단지, 들가의 한 봉지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오늘 한번 마시고 에이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꿀 종류 댓글 아직 안 남기셨다면 지금이라도 남겨주세요. 전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가져오겠습니다. 사시지 정식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